네, 문학을 탐하고 세상을 문학과 논어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탐나는 문학, 문학 욕심꾼 오승주 작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좋은 문학 습관을 만들고 싶은 문학 욕심꾼 오승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네, 오랜만에 느낌입니다. 뵙습니다. 5월 달에 또 첫 시간이고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지난달에는 우리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를 같이 좀 읽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번 달에는 5월하고도 잘 어울리는 그 책을 갖고 오신 것 같아요. 새로운 책이잖아요. 어떤 책이죠? 네, 아마 지금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만화책으로 많이 더 유명한 제목인데요. 보물섬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물섬. 네. 저도 뭐 만화 열심히 봤죠. 네, 그렇죠. 여러분도 기억나는 장면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이번 달은 그러면 보물섬. 네. 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장편 소설인데요. 네. 이분이 또 유명한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네. 작품을 쓴 작가로 유명한데 네. 원래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를 읽으려고 했고 그 다음에 보물섬을 읽으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네. 보물섬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후루룩 봐가지고 이렇게 보물섬을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즘에 사실 또 여행이라든지 뭔가 그 네, 스펙타클한 맞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같이 좀 오랜만에 다시 꺼내 읽어보셔도 좋을 것 네, 같고. 맞습니다. 뭐 재밌는 거 없을까 하시는 하셨던 분들은 분들, 이거 보면 이제 대항해 시대에 아, 보물을 찾아 나서는 네. 그런 모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흥미진진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모험, 뭐 얘기만 들어도 모험이란 단어가 네. 참 가슴을 좀 왠지 두근두근 설레게 하고요. 스릴 넘치는 뭔가 특별한 이야기가 펼쳐질 것만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보물섬 이야기, 책 얘기 좀 해볼게요. 이 만들어진 계기가 참 재밌다고요? 네, 맞습니다. 작가인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스는 보물섬이 성공하기 전만 해도 굉장히 가난한 작가였어요. 가난한 작가였는데 이렇게 가난한 작가가 작품을 쓰고 나서 대박을 친 경우가 몇 번 있죠. 그렇죠. 뭐 해리포터 시리즈도 그렇죠. 그렇고. 네, 해리포터 시리즈도 그렇고. 그래서 이 작가가 아들과 그림을 그리면서 놀고 있다가 우연히 그림 지도를 그린 거를 보게 돼요. 그래서 거기 상상력을 가미해서 네. 거기에 보물섬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책을 썼는데 네. 책을 쓰고 나서 안 팔릴 게 두려운 나머지 책 앞에 이 책을 이 책을 읽기를 꺼려지시는 분들께 망설여지시는 분들께라는 광고글까지 쓰게 됩니다. 네, 네. 네. 근데 이 책이 대박이 나면서 네. 당시 영국 수상이었던 글래드스턴이 새벽 2시까지 보물섬을 읽느라 잠을 설쳤다는 일화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 그러니까 잠을 설정하면서 네, 책을 읽을 만큼 네, 그런 재미있는 흥미진진한 책이 바로 보물섬인데 요즘에는 우리를 자극하는 그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책을 보면 또 우리 나름의 또 상상을 하게 되는 또 즐거움이 있거든요. 네, 그 즐거움을 한 번 더 가지고 오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아주 한마디로 대박이 난 요 소설로 인해서 작가의 인생이 또 바뀐 소설이네요. 네, 맞습니다. 음. 특히 이 소설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게 우리가 피터팬에 보면 후크 선장이 있죠. 그렇죠. 후크 선장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후크 선장을 보면 아주 악역이라고 할 수도 없고 선과 악이 한 몸에 뒤섞여 있는 그런 인물들. 맞아요. 그런 느낌이죠. 굉장히 입체적인 인물인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킬 박사라는 선의 인물과 하이드라는 악의 인물이 한 몸에 있는 그런 소재를 다루고 있는데 이 악역의 전형을 이 키다리 실버라는 해적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이후에 이 키다리 실버가 여러 가지로 변주되면서 이 독특한 악역을 탄생시킨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보물섬에 나오는 유명한 키다리 실버라는 해적.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 이 책이 유명해지기도 했는데 이 해적은 그 갈고리 피터팬의 후크 선장과 네. 지킬 박사 하이드를 한 몸에 담은 인물이라고 하니 네, 맞습니다. 더 궁금해지는데요. 네. 네. 그리고 이 보물섬 어제가 어린이날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어린이날에 맞춰서 네. 좀 이야기를 준비해 왔는데 네. 보물섬에는 어린이에 관한 두 가지 중대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중대한 비밀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더 네. 흥미진진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네. 우리가 요새 그 땡린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아, 네네네. 어제도 많이 기사화된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뭐 주식 초보를 주린이라고 한다든지, 뭐 음. 부동산 투자 초보를 불인이라고 한다든지, 불인이란 말도 심지어 있어요? 네. 요리 초보를 요린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네. 용어에서 어린이에 대한 이제 사회 인식, 이제 무지를 나타내는 그런 낱말이에서 좀 씁쓸했는데, 네. 당시 보물섬은 아동문학의 이제 문법을 완전히 바꿔버린 역사적인 책입니다. 그러니까 음. 빅토리아 시대에 이 책이 출간됐는데 그 전에는 아동문학이라고 하면 이제 지루한 교훈이나 권선징악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동문학은 교훈을 주어야 한다. 이런 그런 무조건. 게 있었는데 보물섬에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음. 교활하고 야비하고 복합적인 악당이 등장해서 공격하고 살인하고 배신하는 이야기가 많이 담겨져 있는데 당시 어린이들에게는 굉장히 문화적 충격이었을 것 정말 같아요. 문화적인 충격이면서 부모님들도 못 읽겠을 것 같아요. 이런 네, 맞습니다. 책을. 네. 근데 이게 나중에 실증적으로 이제 음. 스티븐슨이 옳다는 게 밝혀진 게 우리 그림 영재 보면 그림 동화집이 있잖아요. 네. 거기도 이제 가족과 함께 읽는 동화예요. 그러니까 음. 어린이들을 가만히 지켜보시면 어린이들도 배신하거든요. 배신하고 그리고 또 싸우고 질투하고 네. 여러 가지 어두운 요소들이 어린이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가 애써 그걸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육아에서 많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음. 그래서 이 성장 소설이자 아동 문학의 어떤 새로운 장을 연 보물섬이라고 할 수 보물섬이군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대한 비밀. 아동 문학의 그 틀을 깨버렸다. 네, 맞습니다. 큰 그 틀을 깼다는 거와 의미가 있다는 얘기. 첫 번째고요. 네, 두 맞습니다. 번째는 또 중대한 또 사실 어떤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우리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저는 어린이들의 직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말을 잘 안 듣잖아요. 음. 말을 잘 안 듣고 심술을 부리고 네. 그리고 자기 멋대로 하고 네. 이 모습이 짐 호킨스도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짐 호킨슨이 보물섬이라는 작품에서 네. 두 번의 일탈을 해요. 말을 음. 안 듣는 행동, 중대한 행동을 두 가지를 하는데 그 두 가지 중대한 일탈 행동 때문에 이 보물섬 원정대가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어. 그 일탈로 네, 인해서. 맞습니다. 네. 네. 첫 번째는 뭐냐면 밤에 사과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밖에 음. 나가지 말라 위험하다 했는데 사과가 너무 먹고 싶어서 거긴 사과통이 있었거든요. 네. 사과통이 들어갔는데 사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키다리 실버와 그 부하들이 반란의 작전을 짜고 있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현장에. 네, 맞습니다. 그 네. 현장에서 네. 그 반란 해적들은 짐이 옆에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겠죠. 음. 그래서 거기서 밤새 그 작전 모의하는 걸 듣고 다음날 우리 의사 선생님하고 그리고 선장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면서 대응을 하게 되죠. 아니면 이제 그래서. 몰살당할 뻔한. 근데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 그걸 알게 되면서 음모를 알게 네, 되면서 근데 맞습니다. 밤에 사과통에 사과 네, 가지러 가지 않았으면 못 듣게 된 그렇죠. 거잖아요. 그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밖에 했는데도 나가는데, 예, 가지 말랬는데 어른의 말 안 듣고 뭐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안 듣고 한 우리 아이들의 모습도 잠깐 언뜻 생각이 나는데 의외의 결과들 네, 이 맞습니다. 책을 통해서 또 한 번 또 느껴지는 게 또 대반전이고 그리고 네. 두 번째는 네. 선장이 어느 섬에 정박하면서 좀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해서 섬으로 하루 정도 좀 휴가를 보내요, 선원들에게. 음. 그래서 우리 보물섬 원정대들은 그 좀 무사히 피하게 됐거든요. 피하게 돼서 이제 원두막을 골라서 거기서 이제 작전을 짜서 서로 격렬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거기서. 음. 근데 부상자도 많이 입었는데 갑자기 이 주인공 짐 호킨스가 이 원두막을 벗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군인으로 따지면 이제 탈영을 오, 거기서 일탈을 하게 되거든요. 사실 이 일탈이 그 보물섬 원정대에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타격을 준 일이기도 해요. 그렇겠는데요? 네. 주인공이? 네. 근데 딴에는 보물섬을 잃어버렸잖아요. 보물섬을 빼앗기니까 본인이 보물섬을 다시 되찾고 싶은 찾겠다고 마음에 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보물섬을 찾으러 갔는데 보물섬을 찾아와요. 혼자서? 예, 혼자서 찾아오는데 그것도 진짜 재밌는 게 보물섬을 지키고 있는 두 명이 서로 싸우다가 한 명이 죽어요. 예, 그리고 가서 그 나머지 한 명이 굉장히 친한 척하다가
이 짐 호킨스를 죽이려고 하다가 본인이 넘어져가지고 사고를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물섬을 여차저차 해서 탈환을 하게 되니까 그거 덕분에 보물섬 원정대는 결국 이제 돌아갈 길을 찾게 됩니다. 뭔가 어떻게 보면 주인공의 그런 또 무모해 보이는 네. 무모한 도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덕분에 그 보물섬도 다시 찾게 되는 그런 일탈인데 요런 것들이 없었더라면 점점점이네요, 네, 진짜. 맞습니다. 네. 저는 이 두 가지 장면, 특히 두 번째 장면에서 상징하는 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음. 우리가 한 사람은 하나의 세계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른들의 세계를 이제 기존의 세계라고 한다면 어린이의 세계는 우리가 이제 미래의 세계랑 새로운 세계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우리가 원하는 게 뭔가? 새로운 세계가 기존의 세계에 말을 잘 듣는 것을 원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네. 음. 전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새로운 세계는 날로 변화하고 있고, 그럼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계는 기존의 세계의 말을 듣지 않는 게 정상이고, 네. 기존의 세계에 대해서 저항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를 만들면서 네, 이제까지 네. 역사가 계속 됐던 건데, 네, 네. 이 어린이에 대해서도 저항하거나 반항하면 굉장히 혼을 낸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아. 예,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억누르면 결국 그 사회는 발전하기가 좀 어렵다는 건데요. 이 작품을 통해서 짐 호킨스의 그 일탈 행동을 통해서 저는 이 음. 어린이들의 어떤 말을 안 듣는 행동이라든지 아, 네. 반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잘 상징하는 것 같고 자기 자녀들이 좀 말을 안 듣거나 좀 잘못을 하거나 말썽을 부릴 때 좀 너그러우셨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옵니다. 뭔가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된다는 이야기 좀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기존 세대들, 기성 세대들의 지금 세대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좀 답답함이나 이런 거 느낄 그렇죠. 수도 있는데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좀 열린 문으로 함께 좀 바라보고 좀 길을 많이 열어둬야겠다는 생각이 네, 좀 아까 3부에서 듭니다. 원장님도 네. 어린이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요. 네. 그 관점을 좀 서로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보물섬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 보물섬 만화라든지 책 접했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면서 참 짧았지만 뭔가 네, 여행 떠나는 그런 느낌이 좀 났어요. 이 책에서 좀 뜻깊은 구절도 뽑아오시잖아요. 네, 구절 어떤 하나 구절을 소개해 읽어보겠습니다. 주시겠어요? 네, 네. 아마 내 호기심이 공포심보다 강했던 탓이리라. 음. 나는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지 못하고 다시 두구로 나갔던 것이다. 네, 이 짐 호킨스와 엄마가 같이 운영하는 여관인데 거기서 난리가 벌어지거든요. 음. 해적들이 와서 아. 서로 싸우고 그래서 짐 호킨스네 가족이 여기를 벗어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도망갔거든요. 근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기서 무슨 일이 아, 벌어지는지. 네. 호기심이 강했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여관이 보이는 둑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계속 봤던 거죠. 짐 음, 호킨스가. 예, 그래서 저는 이 어린이의 호기심, 공포심, 사람의 마음에는 호기심과 공포심이 누구나 다 있지만 음. 호기심이 이기느냐, 공포심이 이기느냐에 따라서 아, 어린이에 가까우냐, 어른에 가까우냐가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호기심과 공포심 사이에서, 네. 어머, 저도 그 말이 딱 와닿네요. 네. 햇살 네. 주디님은 마음속에 호기심과 공포심이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그러니까 때때로가 공포심이 이기기도 그렇죠. 하고, 네. 때때로는,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호기심이 더 이기기도 한데, 그렇죠. 그쵸. 이게 안전만 보장되고 특별한 그런 생명에 지장이 없는 일이라면, 때로는 우리 호기심 자극하는 우리 아이들의 행동, 좀 열린 마음으로 좀 지켜봐 주시고, 그걸 통해 우리 아이들은 뭔가 더 성장할 수도 있는 단계에 오를 수도 네, 있겠다는 맞습니다. 생각 다시 한번 합니다. 어제 어린이날이고 5월 진짜 가정의 달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친 김에 논어 한 구절도 같이 갈까요? 네. 좀 짧은데요. 어린이들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논어에 이런 구절이 네. 있어요. 네. 어린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하지 않았고, 이 음, 짧은 후생가외라는 말로 정리가 되는데, 후생이라는 말은 이제 뒤후 태어날 생이거든요. 아, 예, 뒤늦게 태어난 사람을 말하는 거니까 젊은이, 어린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음, 그러니까 뒤에 태어난 사람이 오히려 더 뛰어난 어떤 성과를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무시하지 마라. 요새 젊은 것들이라고 어린 것들이라고 이렇게 깔보지 마라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어리다고 놀리지 마세요. 네, 맞습니다. 네. 어린이날에 좀 맞는 뜻깊은 구절이라고 생각해서 원래 어제 어린이날에 했으면 좋겠는데 하루가 지나서 네. 제가 추억하면서 어린이날 얘기를 해봤습니다. 아우, 더 의미가 있네요. 오늘 진짜 보물섬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많은 생각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오늘 탐나는 문화 욕심꾼 오승지 작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어느새 다음 시간 벌써 기대가 되네요. 네. 다음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